회의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유능해 보입니다. 빠르게 대답하는 사람이 더 똑똑해 보이고요.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더 핵심을 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본질을 먼저 알아보는 사람은 꼭 따로 있습니다. 대개 가장 조용한 사람입니다. 말이 적은데도 사람의 의도를 먼저 읽고 설명은 길지 않은데도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다들 엉뚱한 얘기를 할 때 혼자 본론에 도착해 있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말수가 적은 사람은 정말 표현을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너무 많은 걸 보고 있어서 쉽게 말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 당신도 이런 적 있을 겁니다. 회의 시간 내내 가만히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문제는 그게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예산 얘기, 일정 얘기, 분위기 얘기를 하는데 당신 머릿속엔 다른 장면이 남아있죠. 누가 책임을 피하고 있었는지, 누가 확신 없는 말을 확신 있는 척 했는지, 겉으론 멀쩡한데 왜 이상하게 불안했는지. 하지만 그 순간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한 문장을 꺼내기 전에 이미 5가지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지금 이게 사실인지 추측인지, 내가 놓친 변수가 없는지, 상대의 감정까지 건드리진 않을지, 이 모든 걸 머릿속에서 먼저 돌려봅니다. 그러니 느린 게 아닙니다. 이미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사람들은 조용한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이 없나? 자신감이 없나? 사회성이 부족한가?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덜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나오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생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해주는 과학적 힌트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오래전부터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외부 자극에 더 빨리 각성한다고 봤습니다. 같은 회의실, 같은 소음, 같은 대화량이어도 어떤 사람의 뇌는 더 빨리 꽉 차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극을 더 밀어넣기보다 안에서 먼저 정리하려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처리입니다. 표현보다 편집이고요. 실제로 1984년 로버트 매튜의 연구에서는 여성 51명을 대상으로 뇌 혈류를 측정했는데 내향성이 높을수록 더 높은 뇌 활동과 연결되는 패턴이 관찰됐습니다. 1999년 데브라 존슨 연구팀의 PET 연구도 비슷했습니다. 내향적인 특성은 전두엽과 앞쪽 시상처럼 계획, 문제 해결, 기억 회상과 연결된 영역의 활동과 관련이 있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바깥으로 덜 뻗는 대신 안쪽에서 더 많이 돌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 하나 재밌는 연구가 있습니다. 1976년 윌리엄 리벨은 시간 압박과 카페인 조건에서 사람들의 언어 수행을 봤습니다. 그 결과 200mg 카페인이 들어가고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향적인 사람들의 수행 저하폭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정교하게 처리하던 시스템이 속도 압박을 받는 순간 더 쉽게 과부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음성 특성 연구에서도 비슷한 차이가 나왔습니다. 내향적 참가자 12명과 외향적 참가자 12명을 비교했더니 평균 반응 시간은 내향 집단이 1.200초, 외향 집단이 0.762초였습니다. 전체 반응 시간도 9.39초 대 6.10초로 차이가 났죠. 이 숫자가 말해주는 건 단순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생각이 느린 게 아닙니다. 말하기 전에 더 많은 필터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남들은 떠오른 말을 바로 입으로 보내지만 이 사람은 그 말이 맞는지, 안전한지, 정확한지, 필요한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러니 반응은 조금 늦을 수 있어도 핵심은 더 정확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 핵심을 빨리 알아보는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의 뇌가 생방송 카메라라면 말이 적은 사람의 뇌는 편집실에 가깝습니다. 생방송은 빠릅니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내보내면 되니까요. 대신 잡음도 같이 나갑니다. 괜한 말도 섞이고 감정도 섞이고 아직 검토되지 않은 판단도 섞입니다. 반면 편집실은 다릅니다. 같은 장면을 받아도 바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컷을 자르고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을 걸러내고 진짜 중요한 장면만 남깁니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립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훨씬 선명하죠. 조용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세상을 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번 더 편집하는 겁니다. 표정도 보고 말투도 듣고 분위기도 읽고 말의 앞뒤도 맞춰보고 지금 이 사람이 숨기고 있는 감정까지 추적합니다. 그러니 입이 쉽게 안 열리는 겁니다. 아직 편집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편집 능력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남들보다 먼저 본질에 도착합니다. 겉으로 시끄러운 말보다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더 빨리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당신의 성격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 세상이 속도를 능력으로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빨리 대답하면 똑똑해 보이고 말을 많이 하면 존재감 있어 보이고 망설이지 않으면 유능해 보이는 문화 말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죠. 학교에서도 빨리 손드는 사람이 눈에 띄고 회사에서도 즉답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관계에서도 바로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센스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조용한 사람은 늘 손해를 봅니다.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생각이 너무 많아서 늦어졌는데 세상은 그 차이를 구분해주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신중해서 늦은 걸 사람들은 소심해서 늦었다고 해석합니다. 당신이 정확하려고 멈춘 걸 사람들은 답을 몰라서 멈춘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세요.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빨리 보이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겉에 보이는 것 말고 그 뒤에 숨어 있는 것까지 보려 합니다. 그러니 시간이 더 걸리는 게 당연하죠. 문제는 침묵이 아닙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반응을 더 높이 사는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말이 적다고 해서 둔한 게 아닙니다. 눈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남들보다 더 빨리 이상함을 감지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말의 온도, 표정의 미세한 흔들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 겉으론 멀쩡하지만 어딘가 불편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더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지 못했던 겁니다.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보여서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왜 나는 바로바로 못 말하지? 왜 나는 분위기를 못하지? 왜 나는 늘 한 박자 늦지? 그게 아닙니다. 당신은 느린 사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을 어떻게 꺼냈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한 줄 결론입니다. 누가 길게 말하든 속으로 딱 한 줄만 정리해보세요. 이 사람의 핵심은 뭔가? 변명인가? 본론인가? 감정인가? 사실인가? 조용한 사람은 정보는 많이 받는데 정리가 늦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말고 한 줄만 뽑아내세요. 오늘 회의 하나, 대화 하나, 영상 하나만 보고도 좋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통찰은 훨씬 선명해집니다. 두 번째는 3초 유예입니다. 누가 갑자기 의견을 물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3초만 멈추세요. 그 3초 동안 변론부터 고릅니다. 설명은 그 다음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생각이 많은 대신 한 번 입이 열리면 너무 많은 가지를 같이 꺼내다가 스스로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순서를 바꾸세요. 결론 1개, 근거 1개, 이 2개만 먼저 꺼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제 생각엔 문제는 일정이 아니라 책임이 불분명한 겁니다. 혹은 이 제안이 불안한 이유는 숫자보다 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짧지만 본질적인 문장, 그게 당신에게 더 잘 맞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 복귀입니다. 조용한 사람의 통찰은 혼자 있을 때 더 선명해집니다. 그러니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서 오늘 스친 장면을 복귀해보세요. 누가 말보다 감정을 숨겼는지, 누가 본론에서 계속 벗어났는지, 내가 왜 그 순간 불편했는지 처음엔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면 놀라울 겁니다. 당신이 막연한 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전부 이유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의 침묵은 소극성이 아니라 분석이 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말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있느냐입니다. 누군가는 말을 통해 존재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통찰을 통해 존재를 증명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대개 후자에 가깝습니다. 시끄럽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깊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당신이 굳이 떠들썩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분위기를 장악할 필요도 없고 억지로 말을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성격 교정이 아니라 번역입니다.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깊이를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장으로 꺼내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결국 삶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늦게 말하더라도 가장 본질적인 말을 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나요? 다들 괜찮다고 했는데 당신만 조용히 이상하다고 느꼈고 결국 그 촉이 맞았던 순간 말입니다. 있으셨다면 그 경험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 주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눠가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